자, 독서 미래엔 4-2 사회문화의 분야의 글 읽기에서 본문 근대 과목의 원리와 사회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는 이제 미셀 푸코라는 분의 근대 과목의 원리와 사회라서 파놉티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수능에서도 중요하게 집중하고 있는 인물이죠. 현대 사회의 모습을 굉장히 어, 통찰력 있게 보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알고 싶은 내용을 질문해 보자. 그래서 읽기 전 활동 나와 있네요. 감옥과 사회는 어떤 관련이 있냐? 감옥의 원리는 무엇이냐? 그다음에 사파에 눈이 달린 조명 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파악을 하면서 읽어보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벤담에 이제 벤담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죠? 벤담이 이제 패놉티콘. 자, 일만 감시 과목 이렇게 이야기하죠. 패놉티콘을 이야기합니다. 자, 원리는 잘 알려져 있다. 주위는 원형의 건물이 에워싸고 있고 그 중심에는 탑이 하나 있다. 탑에는 원형 건물의 안쪽으로 향해 있는 여러 개의 큰 창문들이 뚫려 있다. 주위의 건물은 독방들로 나눠져 있고 독방 하나하나는 건물의 앞면에서부터 뒷면까지 내부의 공간을 모두 차지한다. 독방에는 두 개의 창문이 있는데 하나는 안쪽을 향하여 탑의 창문과 마주하는 위치에 나 있고 다른 하나는 바깥쪽에 있어서 빛이 독방에 구석구석 스며들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의 탑 속에서는 감시인을 한 명 배치하고 각 독방 안에는 광인이나 병자, 죄수, 노동자, 학생 등 누구든지 한 사람씩 감금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역광선의 효과를 이용하여 자 이제 역광선의 효과예요. 자, 주위 건물에 독방 안에 있는 수감자의 윤곽이 정확하게 빛 속에 떠오르는 모습을 탑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이, 이 주위 건물에 있는 이 독방 있죠? 안에 있는 수감자가 있어요. 수감자의 윤곽이 이 정확하게 빛 속에서 떠오르는 모습을 이 탑에서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탑은 어두우니까 안 보이고요. 독방은 빛이 들어와서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각각의 수많은 감방은 바로 완전히 개체화되고 그래서 이 각각의 감방들은요. 완전히 개체화 하나하나 따로 떨어져 있고요. 항상 밖의 시선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창문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치 한 사람의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수많은 작은 무대들이 나열된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작은 무대들이 나열된 것 같다라서 비유를 사용을 하고 있네요. 그죠? 자, 일망 감시의 이 장치는 끊임없이 대상을 바라볼 수 있고 즉각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적 단위들 구획 정리한다 했습니다. 자, 이 지금 보면은 이 패놉티콘은 끊임없이 대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판별할 수 있죠. 움직임을 확인해서 그렇죠? 이게 바로 패놉티콘의 원리예요. 구조의 원리. 그래서 이 구획을 정리하는데 구획은 한 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눠져 있는. 자, 왼쪽 날개 한번 봅시다. 감시자가 독방에 있는 죄수들의 모습을 모두 볼 수 있는 원리. 그렇죠? 그 원리가 무엇이냐? 바로 창문의 역광선을 통해서요. 수감자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곳에서는 지하 감옥의 원리가 뒤바뀌어 있다. 지하 감옥의 세 가지 기능. 자, 이제 지하 감옥의 세 가지 기능을 이야기할 거예요. 즉, 감금하고 빛을 차단하고 숨겨두는 기능 중에서 첫 번째만 남겨놓고 두 가지를 없애버린 형태라는 거죠. 감금만 남고 빛하고 숨겨두는 거는 이제 빼버린 거죠. 일망 감시 감옥에서는 충분한 빛과 감시자의 시선이 지하 감옥에서 보호구실을 하던 어둠의 상태보다 훨씬 수월하게 상대를 포착할 수 있게 한다. 자, 지금 보면 이제 일망 감시 감옥이 우리가 패놉티콘이죠. 충분한 빛이 들어가죠. 그리고 감시자의 시선이 계속 한 명만 있으면 돼요, 가운데. 자, 그래서 이 시선이요, 어둠의 상태보다요, 훨씬 수월하게 상대를 포착할 수 있어요.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형태는 무엇보다 저 감금 시설 속에 밀집해 있으면서 혼잡하고 소란스러운 대중의 모습을 보지 않게 해준다. 자, 이 형태가 뭐예요? 감금 시설 속에 밀집해 있으면서 혼잡하고 소란스러운 이 대중의 모습을 보지 않게 해준다는 거지.
사람들은 저마다 감시자가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독방 안에 감금된 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양쪽의 벽은 수감자가 동료들과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양쪽의 벽은 동료들과 수감자들이 이 동료들과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감시자는 수감자를 볼 수 있지만 수감자가 감시자를 볼 수는 없다. 감시자는 수감자를 볼 수 있어요. 그쵸? 왜냐면 그 방 안은 환하니까. 근데 수감자는 감시자를 볼 수가 없어요. 왜요? 감시자 있는 공간은 어둡거든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보의 대상이 되기는 해도 정보 소통의 주체가 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이 수감자를 이야기하는 이 수감자는요. 정보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정보를 감시자가 파악을 하고 근데 이 수감자는 정보 소통의 주체가 되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정보를 얻지를 못해. 그렇죠? 자, 중앙탑과 마주하도록 방을 배치함으로써 이제 중앙탑과 마주하도록 방을 배치했다. 그렇죠? 그래서 감시자에게 강제로 보이게 배치된다라는 거죠. 일종의 축을 형성하는 가시성이 강요되는 방법. 그래서 가시성이 강요가 됩니다. 눈으로 계속 볼 수 있게. 원형 건물의 분할된 부분들과 완전히 분리된 독방들은 그래서 이 분할된 부분들과 완전히 분리된 독방들. 자, 옆방으로부터의 비가시성. 그렇죠? 볼 수 없다. 수감잡기는 전혀 볼 수 없다라는 거. 자, 이런 비가시성은 질서를 보장해 준다. 이 비가시성이 질서를 보장해 주는 거죠. 수감자가 죄인이라면 음모나 집단 탈옥의 시도, 출소 후의 새로운 범죄 계획 등 상호 간의 나쁜 영향에 염려가 없다는 거죠. 왜요? 서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소통 자체가 막혀 있어요. 자, 그리고 병자라면, 그러니까 죄인이라면 이런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병자라면 전염의 위험이 없고 광인이라면 상호 폭력을 행사할 위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염의 위험, 그죠? 그다음에 상호 폭력 이런 걸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어린이라면 남이 한 숙제를 베끼거나 시끄럽게 굴고 수다를 떨어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짓을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어린이는 뭐한 거야? 숙제를 베끼거나 아니면 시끄럽게 하거나 아니면 그 주의를 산만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노동자라면 구타, 절도, 공모의 이용을 막아주고 이제 노동자. 자, 노동자끼리라면 뭘 막아준다고요? 구타, 절도, 공모 이런 것들을 막아주고 작업의 지연, 그 다음에 불안전한 마감 작업, 우발적 사고 이런 것들이 발생할 부주의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왜요? 남들이 이렇게 하는 거를 지켜보면서 '아 나도 저 정도 대충 해야지.'라는 게 아니라 안 보이니까 '내 거를 열심히 해야 돼.'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밀집한 군중들, 다양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 집단적 효과로서 혼합되는 개인들 이러한 군중 형태가 소멸하고 자 지금껏 뭐예요? 밀집한 군중들 다양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 집단적 효과로서 혼합되는 개인들. 자, 이러한 군중 형태들이 소멸한다는 거죠. 즉,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소통. 그죠? 소통을 하는 이런 어떤 형태들이 소멸하게 된다. 사라진다. 소통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대신 분리된 개인들의 집합이 들어선다. 간소에게는 군중 대신 숫자를 헤아릴 수 있고 통제가 가능한 개인들로 바뀐 것이고 자 이제 간소에게는 뭐예요? 군중이 아니라 바로 통제가 숫자를 헤아릴 수 있고 통제가 가능한 개인들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개인으로 바뀐 거죠. 죄수는요 격리되고 주시되는 고립된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통제가 굉장히 쉽죠. 그죠? 자 그래서 그림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오른쪽 날개 한번 볼까요? 자 지하 과목보다 일만 감시 과목이 훨씬 수월하게 상대를 포착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일만 감시 과목은 지하 과목과 달리 충분한 빛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수감자들이요 전면적으로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감시를 피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가시성과 비가시성 이렇게 있죠. 자, 가시성은 볼 수 있는 거예요. 중앙탑, 그다음에 마주본 방의 배치. 그래서 이 감시자가 언제나 항상 필요할 때마다 수감자를 볼 수가 있어요.
자, B가 있어. 양쪽 벽이 있어요. 이게 분리된 독방들이다. 그래서 수감자가 동료들과 접촉하는 것이 차단돼 있다는 거죠. 이거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면 바로 이 비가시성에 의해서 군중이라는 것이 소멸됩니다. 소통이 안 되죠. 개개인이 완전히 분리가 되죠. 그러면서 이런 집단의 질서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감시자는 개개인을 쉽게 통제할 수 있고요. 수감자는 고립되고 격리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계속 한번 볼까요? 1호부터 일만 감시 감옥의 효과가 생겨난다. 그래서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네요. 감금된 자는 권력의 자동적인 기능을 보장해주는 가시성의 지속적이고 의식적 상태로 이끌려 들어간다. 자, 그래서 이 권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이 권력을 이 권력의 기능을 보장해 주는데 뭐가요? 가시성이요. 이 계속 감시를 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 감시를 하니까 정보를 계속 가지게 되니까 이 정보를 가진 자가 권력을 가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 권력을 어떻게 하겠어요? 지속시키겠죠. 그렇죠? 의식적 상태로 만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끌려 들어가게 되죠. 자, 감시 작용을 중단하도록 그 효과는 계속되면 중단을 하더라도요. 효과는 계속돼요. 왜? '나는 계속 감시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완전히 내면화가 됐기 때문에 의식 상태로 끌려 들어갔어요. 내면화했기 때문에 끝나더라도 계속 자기는 감시당하고 있다. 자, 그래서 권력의 이 완성이 그 행사의 현실성을 점차 약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감시의 시선의 내면화되면요. 실제로 감시 권력 행사하지 않아도요. 감시당하듯 행동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러한 건축적 장치는 바로 일만 감시가 패놉티콘을 이야기하죠.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과 상관없이, 그죠? 그러니까 누구인지 상관이 없어요. 누구인지 상관없이 어떤 권력 관계를요, 새로 만들고 유지하는 기계 장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 가둬버리면 감시자는 무조건 권력을 가지게 되고 피감시 받는 사람, 그러니까 피감시자는 이 권력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죠? 요컨대 수감자는 스스로 그 상황을 유지하는 어떤 권력적 상황 속으로 편입된다. 그러니까 수감자가요, 스스로 해요. 스스로 그러한 상황을 유지하는 어떤 권력적 상황 속으로 스스로 편입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자, 일명 감시 감옥의 구조는 봄, 보임의 결합을 분리한다라는 거죠.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네요. 즉, 주위를 둘러싼 원형의 건물 안에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완전히 보이기만 하고 중앙부의 탑 속에서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밖에서는 탑 안이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구조는 권력을 자동적인 것 그리고 비개성적인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요? 감시자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감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감시자는요. 누구든 어떤 수감자든지 감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한 명만 있어도요. 100 명을 감시할 수 있어요. 그게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 가운데 탑에서요. 한 명이 어디를 쳐다보는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나머지 99 명이요.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100 명이 모두가 자기를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너무 효율적으로 감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 권력의 근원은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조에 있다. 그래서 권력의 근원이 구조 안에 있다라는 거죠. 누가 권력을 행사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연히 걸려든 그 누구라도 이 구조를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관리 책임자가 부재 중이라면 전화가 네. 부재 중이라면 그의 가족이나 측근, 친구, 방문객 그리고 하인조차도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다. 자, 뭐야? 책임자가 부재 중이라면요. 아무나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가족, 측근, 친구, 방문객, 하인, 그죠? 마찬가지 이 구조를 활용하는 동기가 무엇이건 상관이 없다. 동기가 무엇이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경솔한 사람의 호기심이건 어린아이의 장난이건 어느 차례 직접 호기심이건 아니면 몰래 살피거나 처벌하는 데서 기쁨을 찾는 인간의 짓궂은 장난이건 말이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야. 무서운 거예요. 그죠? 이러한 익명의 일시적인 관찰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감자는 간파될 위험과 관찰되는 불안감을 더 많이 느낀다. 그러니까 익명,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그죠? 이런 익명의 일시적인 관찰자가요, 많을수록 이 감시당한다는 수감자는요, 자신이 간파될 위험과 관찰되는 불안감을 더 많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일만 감시 감옥은 아주 다양한 욕망에서 권력의 동질적 효과를 만들어 내는 경이로운 시설이다. 그래서 이 다양한 욕망으로 인해서요, 권력의 동질적 효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벤담은 일만 감시 감옥이 그렇게 섬세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에 경탄했다. 이제 벤담이 이야기를 하네. 경탄을 한 거죠. 쇠창살이나 쇠사슬 그리고 묵직한 자물쇠도 필요 없다. 단지 구분을 명확히 하고요. 출입구를 잘 배치하기만 하면 된다. 성과 요새 형태의 건축으로 된 육중한 옛날 감옥 대신 단순하고 경제적인 기하학적 구도의 빈틈없는 감옥이 들어선 것이다. 권력의 효과와 강제력은 말하자면 다른 쪽, 즉 감시자 쪽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이 권력의 효과와 이 강제력은 감시자 쪽으로 옮겨가는 거야. 자신이 감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이제 감시당하는 자죠. 그렇죠? 스스로 권력의 강제력을 떠맡아서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되도록 한다. 그러니까 자신이 감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요. 스스로 스스로 자기를 감시해요. 그래서 이 권력의 강제력을 떠맡아요. 자기가 자기를 감시하고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감시를 당하면서도 자기가 감시자가 되는 거야. 무서운 거예요, 진짜. 그죠? 자, 그래서 수감자는 자기 내면 속에 감시를 둔다. 즉, 자신이 수감자이면서 동시에 감시자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는 권력 관계를 내면화해서 1인 2역을 하는 셈이다. 그는 스스로 예속화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외부의 권력은 물리적인 무게를 덜 수 있고, 자, 외부에서 실제 감시하고 있는 권력은요, 이 무게를 덜 수 있다는 거죠. 짐을 덜 수 있고 점차 그 형태가 희미해진다는 거죠. 왜요? "야, 이거는 우리는 외부에서 감시하고 있어." 라는 그런 어떤 이 부담으로부터요, 점점 스스로 수감자들이 감시하니까, 우리가 감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니까 외부의 권력은 자기 짐을 덜게 되는 거죠. 권력이 한계 지점에 가까워질수록 그 효과는 더 지속적이고, 자, 권력이 이제 한계 지점에 가까워질수록 효과는 더 지속적이고 깊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자, 왼쪽 날개 한번 볼까요? 자, 이 권력을요, 자동적이고 비개성적으로 만든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라는 거. 자, 일만 감시가 오목은 이 수감자에 대한 권력 행사, 즉 감시와 처벌을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개인의 의지나 동기가 아니라 구조에서 비롯된 이 권력은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동적이라는 거야. 자, 일만 감시 과목에 생겨야 하는 권력의 동질적 효과는 무엇이냐? 자, 일만 감시 과목은 어떤 경우든 권력을요, 자동적이고 비개성적으로 만드는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거지. 자, 그래서 얘네들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얘네들은 지금 핵심 내용하고 관련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죠? 자, 그다음으로 한번 가 볼까요? 자, 깊어지며 단 한 번에 획득되고 끊임없이 갱신된다. 와, 무서운 거야. 한 번에 획득되고요, 끊임없이 갱신이 됩니다. 즉 권력은요, 모든 물리적인 충돌을 피해요. 그리고 늘 승리를 한다라는 거지. 왜? 스스로가 자기를 감시하니까 물리적으로 충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충돌을 하질 않아요. 그죠? 자, 끝으로 한번 가 볼까요? 일만 감시 과목의 기능은 일반화될 수 있는 모델.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일반화될 수 있는 모델이에요. 이 시설은 인간의 일상생활과 권력의 관계를 규정하는 하나의 방식 같다. 그래서 일상생활과 이 권력의 관계를 규정하는 방식이에요. 일망 감시감의 구조는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변형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는 2세기 동안 그 시설에 대한 상상의 강렬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해준다. 그러나 이 시설을 일종의 몽상적인 건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상적 형태로 압축된 어떤 권력 체제의 구조이고, 어떤 저항도 받지 않고 행해지는 그 기능이야말로 단순화된 건축적이고 시각적인 체계이다 했습니다.
자, 이 페노티케어라는 게 뭐예요? 이상적 형태로 압축된 어떤 권력 체계의 구조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저항도 받지 않고 행해지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능이 바로 단순화된 건축적이고 시각적인 체계라는 겁니다. 사실 그것은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분편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한 그렇게 해야 하는 정치 기술의 형태다라는 거죠. 자, 오른쪽. 자신이 감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누구냐? 바로 권력을 내면하고 스스로 권력에 예속된 수감자들이다라는 거죠. 자, 일만 감시 감옥의 원리가 적용되는 과정. 그래서 권력의 자동화와 비개성화. 그리고 권력 관계를 내면하고 자발적 예속하죠. 그리고 감시 대상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점점점. 그리고 감시 주체의 수요가 감소하죠. 그리고 권력의 효율성이 매우 증가되다가 정해진 공간에서 일정한 수의 인간을요 감시하는 모든 시설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대되더라라는 거지. 그죠? 자, 자, 이것은 정해진 공간에서 일정한 수의 잠깐만요. 앞에 날개를 봤죠, 다. 그죠? 네. 정해진 공간에서 일정한 수의 인간을 감시하는 모든 시설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해진 공간이 있고 일정한 수의 인간을 감시하는 모든 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구조가 적용되는 모든 것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권력을 완전하게 행사할 수 있다. 자, 이 구조가 적용되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요. 권력을 완전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그 구조는 권력 행사 대상의 수요를 증가시키면서 자, 권력 행사 대상의 수요를 증가시키고요. 권력을 행사하는 측의 수요는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자, 이러한 특징 때문에 완력을 쓰지 않고도 그 힘을 쓰지 않고도요. 자발적으로 소리 없이 운용이 되고요. 그 효과는요. 연쇄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의 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또한 건물과 기하학적 배치 외에 다른 어떤 물리적 수단을 쓰지 않으면서도 그러니까 건물하고 기하학적 배치 이거 외에는 어떤 물리적 수단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개인에게 그 구조가 직접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러니까 감시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여기 있으지 CCTV야. CCTV가 많이 설치되면 설치될수록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자들이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일반적인 사람들 CCTV를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면 난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런데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고 뭔가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감시하면 안 돼. 그런데 CCTV가 많으면 그 CCTV는 자기를 감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범죄자는 스스로 뭐 하는 거야? 인제 그 권력 관계를 내면화시키죠. '아 나는 감시당하고 있어. 그러면 나는 지금 나쁜 짓을 하면 안 돼.'라고 해서 억압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야. 이 범죄를 줄이는 효과가 된다는 거죠. 이 긍정적인 예로는. 그쵸? 자, 그래서 갈래는 얘는 논설문이 되고요. 설명적이고 묘사적이고 분석적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설명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말 설명, 즉 자세히 풀어서 이야기해 준 거고요. 묘사적이다라는 단어 알아야 됩니다. 그죠? 자, 한자어를 한번 보면 요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글이다, 묘, 그다음 백기다, 사. 그죠? 그래서 묘사는 그림을 그리듯이 설명하는 것이다. 그죠? 그림을 그리듯이 설명. 하는 걸 얘기하고요. 이 분석적이다라는 거 한번 봅시다. 분석적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또 나누다 분자에 쪼개다 석자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대상을 자세히 쪼개어서 설명하는 걸 우리가 분석적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패놉티콘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설명을 했죠. 주제는 일만 감시 과목, 패놉티콘의 원리, 그다음 권력의 작동 방식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자,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권력의 작동 원리라는 추상적 이 개념을요. 구체적인 대상인 감옥의 관리 방식과 구조와 관련지어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지하 감옥과 일만 감시 감옥을 비교 대조해서요. 일만 감시 감옥의 특징을 설명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감의학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에서 패놉티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예 있을 때 지금 학교의 뭐 상벌 제도와 시험 제도, 현대 정보사에서 거리의 CCTV, 그죠? 그다음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요렇게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이 인제 감시당하는 거고 이게 인제 감시를 하는 거. 그쵸? 시험 제도도 역시 감시를 하는 거죠. 자, 고렇게 해서 우리가 본문을 받고 학습 활동으로 한번 가 보도록 할게요.